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푸짐하고 맛있어 보이는 오픈 샌드위치를 그려보면서 그림 소재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대체 뭘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주시면 저는 일단 좋아하는 것을 좀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대답은 딴 곳에서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 저 말고 다른 작가분들도 좋아하는 거 그려보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많은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제일 잘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면 반응도 좋습니다. 왜 좋아하는 것을 잘 그리게 되어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의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림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시각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저녁에 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고 있자니 막 마음이 아련해지면서 옛날 사람들 얼굴도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즉 노을을 보고 있으면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감동이나 어떠한 자극이 사람 안에 크게 쌓이면 사람은 그걸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창작 의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 의욕이 속에서 막 들끓어 올라올 때 사람들은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림이나 글 또는 음악으로 남기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의욕이 생기려면 그 소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걸 잘 그리는 두 번째 이유 들어갈게요. 그림은 아는 만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햄을 그리고 있잖아요. 햄은 고기예요. 그래서 이런 로즈마리 같은 허브와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리면 맛있어 보여요. 햄을 잘 보시면 또 이런 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데군데 점 같은 게 있어요. 어떠한 대상을 그림으로 담으려면 관찰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있으면 굳이 막 관찰을 하려고 막 노력을 안 해도 그 대상을 계속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자세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그걸 그림으로 담았을 때 그림에 깊이가 생깁니다. 그림 실력이 점점점 는다는 말은 이런 능력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죠? 보이는 만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일 그리기 어려운 그림 중 하나가 자화상인 거 아세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화상을 그리라고 하면 생긴 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나의 모습이 그려져요. 요즘은 폰으로 셀카 정말 많이 찍잖아요. 셀카를 보면 실제 본인 모습보다는 보여지고 싶은 면이 부각돼서 찍히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 그리면 그림이 안 늘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만 그려댔더니 자연물은 좀 그리는 것 같은데 인공인물이나 사람은 못 그리더라고요. 저도 소재는 다양하게 그려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요? 저는 그림이 생업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음식이나 고양이 그림만 그리다가도 일로 문의가 들어오면 기쁜 마음으로 다 그립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심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올 초에는 자동차 보험 회사랑 같이 일을 했어요. 차도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냥 다 그립니다. 암튼 다양하게 그려보면 내 그림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자동차도 그리고 비행기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개, 고양이, 말, 돼지 다 그려보세요. 그런데 다 그려보고 그 그림들을 쫙 펼쳐놓고 같이 보면 느낌이 좀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꽃 좋아해서 꽃 그림만 잔뜩 그렸다고 쳐요.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꽃을 그냥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꽃이 피어오를 때 느껴지는 그 생명력, 눈이 부시도록 화사한 컬러, 곡선의 아름다움, 이런 요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감성으로 전자레인지를 그렸다. 그럼 그 꽃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느낌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아름다운 전자레인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려봤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이 소재로 두 번 다시 이렇게 계속 그리고 싶지는 않아. 만약 하늘을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두 번 그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늘이라는 소재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그림으로 그리고 싶을 만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소재 말고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건 그 사람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냐고요? 다양하게 많이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작가분들이 많으세요. 삶에 찌들어서 맨날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재테크 이야기 하다가도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예쁜 동화책 속에 나오는 막 곰돌이 이런 거 그리고 5살짜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로봇 이런 거 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장난감을 지금도 가지고 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꼭 그런 것들을 그려요. 왜냐하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장 감동하고 좋아했던 소재가 어렸을 적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었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걱정 없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걸 그릴 때 어렸을 적 자신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요리책이나 요리 유튜브나 요리 사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음식 사진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잔소리 같은 거 듣는 것보다 진짜 아무 말 없이 이런 음식 사진 보는 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따뜻하고 귀여운 감성을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함과 귀여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아내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에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인정의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와 요소를 많이 넣어서 그렸어요. 밀도를 좀 올려서 그린다던가 사람을 그려도 좀 멋있게 팔등신으로 그린다던가 음식을 그려도 좀 더 사실적으로 디테일을 좀 많이 잡아서 그렸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몇 번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고 귀여운 소재와 스타일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